지역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리딩 아파트라는 겁니다. 서울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아파트 언젠가 오르겠죠. 정말 막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극화 차별화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아주 지겹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차별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양극화를 이끌어가는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 리딩 아파트라는 건데요. 이 리딩 아파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역의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들을 우리가 리딩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양극화 차별화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있는 이 리딩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하고요.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리딩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선별투자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별화,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리딩 아파트는요, 해당 지역이나 지구의 주택가를 대표하는 아파트고요.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하면 어디가 지역지구로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에서도 현대아파트가 또 압도적으로 리딩 아파트잖아요. 지역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리딩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 리딩 아파트가 이 동네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가치를 또 얼마나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신년에 2025년 선도 아파트 50을 선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수백만 채의 아파트들 중에서 리딩 아파트로 불릴 수 있는 곳 50군데를 뽑았다라는 이야기죠. 매해 KB 부동산에서 선도 아파트 KB 50을 지역별로 선정을 하거든요. 일단은 강남과 송파가 압도적으로 선도 아파트, 리딩 아파트의 숫자가 많습니다. 강남구에는 12개 단지가 있고요. 또 송파구에도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외로 서초구가 아직 좀 작지요. 8개 단지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양천구에 5개 단지가 있고, 강동구에 4개 단지, 용산, 마포, 서대문, 영등포, 그리고 경기권에도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군데 강남 3구가요. 전체 50개 단지 중에서 무려 32개 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전체 100 중에 64%를 이 강남, 서초, 송파가 리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비강남권인 지역들, 양천, 강동, 용산, 마포, 서대문,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상급 지역들, 마용성, 여기서 성동구가 좀 빠졌고 동작구도 빠지고 광진구들도 빠졌잖아요. 이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크게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경기권에서는 4개 단지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에 단 1개의 아파트 단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데 지금 2개 단지밖에 없지만 한남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동부이천동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마포구의 아현동이라든가 서대문구의 부가현뉴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역 일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발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계동이라든가 후암동이라든가 중구 해안동 같은 지역들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선도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1개구밖에 없지만 마포구 안에서도 이제 한강변 개발을 아직 마무리 못한 지역들이 있고, 앞으로 한강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디냐면 바로 이제 합정역 주변에 있는 광흥창에서부터 합정동, 망원동까지 이어지는 한강 벨트에 대한 재개발, 글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고밀도 새 아파트들이 나오면 또 이 지역도 선도 아파트로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동문 같은 경우도 지금 1개 단지밖에 없지만 부가현 뉴타운이 나중에 대대적으로 개발됐을 때는 또 선도 아파트 50에 포함될 가능성들도 있고, 영등포도 지금 1개 단지밖에 없지만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크죠. 영등포 안에서도 여의도라는 지역, 여의도 재건축이 마무리될 정도가 되면 또 2030년 선도 아파트 탑 50에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몇 개 단지가 더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천 같은 경우도 목동 재건축이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선도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된 구, 또 개수가 좀 작은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충분히 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도권과 지방이 과연 50 안에 몇 개나 더 들어올 수 있을까냐는 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는 단 한 개의 선도 리딩 아파트 단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도 아파트 탑 50에 지방이라든가 비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처음부터 과연 없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1년부터 2022년 선도 아파트 50 중에요. 지방과 비강남권의 아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만 3개 단지, 서울에도 5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부산 남천동에 삼익비치가요. 선도 아파트 50에 2021년에서 2022년도에 선정이 됐었고요. 부산 화명동의 화명 롯데캐슬 자이저가 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재송동의 더샵 센텀 파크 1차가 또 선도 아파트에 포함이 돼 있었고, 약간 여러분들이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 봉천동의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가요. 탑 50에 포함이 됐었고, 서울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 역시 탑 50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화곡동의 강서 힐스테이트가 탑 50에 포함이 돼 있었고, 성산동의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으로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 성산 시영 아파트도 탑 50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의 아주 대표적인 남산 타운 아파트도 탑 50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산이라든가 비강남권, 특히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2023년을 들면서 이 탑 50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선도 아파트 50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일단 전체적인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지수라든가 그 외에 인기도, 선호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금 선도 아파트 50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후에는 지방은 물론 서울의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에 반해서 올해 첫 선정된 단지들을 보면요.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고요. 서울 서초동에 서초 그랑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일원동에 DH 자이 개포가 있고요. 또 서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올해 선정된 단지고, 서울 신정동의 목동 9단지가 새롭게 선정된 단지들입니다. 반포, 서초, 일원, 여의도, 신정동 공통점이 뭐죠? 강남권이거나 한강벨트에 있거나 아니면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들 중에서 신축이 됐거나 신축이 될 것들, 그러니까 신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시범이나 목동 9단지처럼 재건축으로 인해서 향후에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사업성은 둘째 치더라도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지역들이 올해 새롭게 선정된 단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5년 선도 아파트 50개 중에서 경기도는 딱 4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36위를 차지한 경기도 원문동의 레미안 슈루입니다. 이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는 과천에 있는 거죠. 또 38위는 경기도 신흥동이죠. 성남입니다. 산성역 역시 포레스티아. 그리고 29위는 정자동의 파크뷰가 선정이 됐고요. 45위는 광교의 중흥 S클래스. 입니다. 선정된 곳을 보니까 서울 접근성 중에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신축이거나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교육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이 경기도 안에서 무려 4곳이나 선정이 됐다. 전국에서 4곳이 포함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단지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KB 선도 아파트 탑 50군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좀 크게 해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지역들이 지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항상 그게 해에 가격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시장이 위험할 때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이 거의 선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클릭을 하시면 이 선도 아파트 50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포함됐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포함됐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아파트가 여기 포함이 안 됐다면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댓글에 들어가서 링크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볼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 지수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에 대한 그래프고요. 2022년 1월 달이 기본적으로 지수 100으로 조정이 돼서 이게 평균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높으면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높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은 거고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이 100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고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낮고 인기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는 게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그래프를 크게 두 블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를 1번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부터 2024년 9월까지를 2번 구간이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구간을 보면 이 그래프가 크게 네 블록으로 나눠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빨간색, 분홍색 실선 그래프가요. 서울 시세총액 20, 탑 20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 20개를 나누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까만색 점선 그래프가 뭐냐면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점선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고, 이 넓게 퍼져 있는 이 색이 전국 노란색 색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겠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1번 이 블럭에서 보면요. 1번 블럭에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KB 50 지수라든가 시세청의 20 지수라든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 큰 격차 없이 동반 상승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시세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앞서 얘기한 이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시세총액 20 지수와 선도 아파트 50 지수의 는 훨훨 날아다닙니다. 100을 훌쩍 뛰어넘는, 뭐냐면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104.4를 기록을 하고요. 지수가 서울 시세총액 20 지수는 107.1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지수와 서울 아파트 지수는 얼마냐? 이 서울 아파트 지수는 100 아래에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3.4입니다. 93.4니까 100보다 아래니까 그러니까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국 아파트 지수는 89.4니까 역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동반을 상승하는 그래프와 격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2023년부터는 차별화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화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패턴과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시각,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그런 같은 시각의 같은 패턴, 10년 전과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10년 전에 이런 아파트가 좋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동네와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부동산 투자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 이번에 재개발구역 지정된 곳 아시죠? 신통으로. 그 지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50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양동에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빌라와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있는 초고가 50평짜리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건지, 물론 정답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자의 취향이니까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점점 차별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입지가 중요하고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인지가 중요하고 대단지이냐 그리고 입지가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남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공원이 있냐 학교나 학군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게 점점점 그냥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한 60, 70% 정도 중요해졌다면 지금은 100% 이상 그런 지역만 찾는 차별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선도 아파트 탑 50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첫 번째, 지방 단지가 전체가 전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 양극화, 도시 소멸을 아주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서도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인구 감소, 도시 소멸,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이 머릿속을 이해를 하는데 아직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 그게 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 뭐 크게 정말 도시가 막 텅텅 비고 이런 시장이 오겠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뭐 5억짜리 아파트가 뭐 1억으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 아파트 50 안에 지방 단지가 전멸을 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부산에 그래도 몇 개 단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한 개 단지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다. 그리고 강남권 아파트 단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지금 이 50개 포함된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된 단지가 점진적으로 리딩 단지 굳히기를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앞으로 지금 2025년 이 리딩 단지 안에서 크게 변수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화는 점점 커지겠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이 선도 아파트와 전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이 지나면서 가격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3, 4년이 더 지나면 어떨까요? 얘네들은 더 쭉쭉 올라가겠죠. 그죠?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 차별화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2023년 이후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3년 이후 선도 아파트 50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였죠? 일단 신축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고 두 번째는 신축이 될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재건축으로서 사업성이 얼마나 좋냐, 재건축으로서 입지가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지의 신축 또는 상급지의 신축이 될 것들이고요. 서초, 송파, 강남이라든가 마포, 용산, 성동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영등포구, 뭐 여의도가 있는 지역이겠죠. 뭐 이런 지역들 몇 개 구를 더 포함하면 11개 지역을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개 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신축이 될 것이나 혹은 신축 대단지들이 앞으로 전국적인 리딩 단지가 된다. 이 단지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빨대 효과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먼저 선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년 차이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반포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는 30억대 중반이면 샀습니다. 지금 얼마 줘야 되죠? 50억에서 60억을 줘야 되니까 2년 사이에 30억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구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한 55억에서 60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입주권이 지금 80억에서 거의 90억을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 뭐 특히 노량진이라든가 뭐 광진구 자양동이라든가 용산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청량리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 마포 합정동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광흥창 쪽에 있는 한강변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뭐 중구 같은 이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들도 역시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격 상승력이 엄청나게 탄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회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 회복력이라는 게 뭐냐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고점 100으로 했을 때 올 1월 달에 시세
비교입니다. 가격 회복력이라는 걸 말 그대로 우리가 체력 회복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가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력이 왜 중요하냐? 이 회복력 안에 있는 단지들이 앞으로 리딩 단지로 계속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어떤 단지들이냐? 서울 25개구를 봤을 때 당연히 서초, 강남, 용산이 들어가 있고요. 마포구가 들어가 있고 송파, 성동, 종로, 양천, 영등포, 광진, 동작구 등이 이 강남권 11개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요. 지수가 이미 100을 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0 이상이니까 이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더 적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아직 용산 같은 경우는 99다 보니까 아직 100은 안 넘었습니다만 100에 근접하고 있고 마포도 97, 송파도 96.5, 성동도 95.8, 종로 95, 양천 95, 영등포 95, 광진 95, 동작 91이니까 그죠? 거의 100에 근접하는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수가 뭐 서대문, 강동, 중구, 은평, 성북, 강서, 동대문 같은 동네가 있고요. 가격 회복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6개 구, 뭐 7개 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도광, 금강구입니다. 도봉구, 노원구가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강북, 중량, 금천, 구로, 관악이죠. 노도광, 금강구 이게 이제 중량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 회복력이 상당히 더디다. 그러니까 얘네는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1일만 쉬면 하루만 쉬면 얘는 바로 회복돼. 그런데 이 친구들 노원 도봉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 한 달을 쉬어야지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가격 회복력, 그러면 결국 탄력성이 엄청나게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양극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당신만 알겠는데, 야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동작구나 광진구나 성동구, 송파구로 내가 이사를 가냐? 돈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세 한탄이라 그러죠.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미나에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나는 도봉구에 사는데 진짜 상급지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예요? 신발끈 묶고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세 한탄 하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급지에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상급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 그러한 방법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제가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중위가격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중위권, 중산층 아파트 가격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무방합니다. 강북의 14개 구는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8억대입니다. 강남의 11개 구 같은 경우는 12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중위권 가격 대비 한 5억 정도는 더 비싸다. 플러스 한 5억 정도는 더 있어야지 어디 올 수 있다? 강북 11개 구에서 강남 11개 구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위권 가격이 강북 14개 구보다 훨씬 낮죠. 6대 광역시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요. 3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은 1억 9,833만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를 합니다.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년간 여기서 중산층으로 잘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자녀 교육 문제든 아니면 결혼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갑자기 이 집을 매도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북으로 가면 뭐 대안은 2개가 있죠. 플러스 3억 정도의 대출을 더 받는다. 그런데 20년 이상 내가 중산층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은퇴를 하셨겠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대출을 못 받는다면요. 강북 11개 구 어딘가 들어가서 전세를 사셔야지 됩니다. 혹은 내가 매매로 갈아타려면 아파트를 과감하게 벌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지는 빌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도권 중위권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올 때는 선택지가 빌라 이상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강북 14개 구에 사나 수도권에 사나 6대 광역시에 사냐 소득 수준과 집값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양극화 차별화 시장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타 지방에 있는 아파트 1억 9천짜리를 팔면 6대 광역시로 가면 빌라를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6대 광역시에는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역시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북도 마찬가지죠. 강북에서 일로 넘어오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도시가 빠른 속도로 소멸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상고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뭘 하셔야지 되냐? 이 아파트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수익을 보는 겁니다. 매도를 하시고 과감하게 월세 사세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도 저렴할 겁니다. 전세는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도시 소멸 지역에서 전세를 산다라는 것은 정말 전세 보증금을 띄울 작정을 하고 사시는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를 거주하셔야지 되고 월세를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얼마짜리라든가 1000에 얼마짜리를 사시고 여기서 남아있는 돈 3억을 갖고 수도권이나 강남 14개구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갭 투자라도 해놓으셔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이라든가 토요일에 저희가 세미나 여시면 더 획기적인 저희가 해답을 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절대 안주를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2023년 이전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상승이었습니다. 파동 상승이라 그래요.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파동 상승, 물결 상승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전문가입니다. 특정한 아까의 리딩 지역이라든가 리딩 아파트 특정한 지역의 탑 시가총액 20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뛰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분화돼서 점점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결을 이어받아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앞에 있던 파도가 뒤로 점점점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파동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인구 감소, 도시 소멸, 기업이 사라지고 국지적인 상승 그리고 차별화된 시장 유동성이 전국적으로 풀려버리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지역 그리고 고령화 우리나라가 좀 고령화라고는 하지만 전체가 고령화는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은 젊은 친구들 비율이 고령자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많은 자금과 돈과 물류가 몰릴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이후에는 그 이에 더불어서 많은 세금으로 인한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 뭐예요? 신축 대단지 혹은 신축이 될 것 이러면서 국지적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2023년뿐만 아니라 2033년, 43년, 53년에는 이 국지적 상승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파동 상승에 의한 전이 효과는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아파트 언젠가 오르겠죠. 정말 막연한 믿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집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투자 핵심 포인트는 무조건 상급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급지. 아까 강남권 11개 구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인 투자든 마찬가지다. 무조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지 되고 신축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축 대단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축 대단지가 될 것 중에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 사시고 자금이 별로 없다. 그죠? 나 한 2, 3억밖에 없어요. 2, 3억 갖고 어떻게 재건축을 삽니까? 그러면 재개발 쪽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2, 3억 정도로 강남권 11개 구에 있는 재개발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선점이라는 거죠. 이 선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땐 늦습니다. 언제? 지금. 바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참혹한 세상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악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내가 이 동네에서 여태까지 중산층으로 살았어. 중산층으로 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안을 확실하게 하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고, 유동성이 점점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과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적 상승 기류가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소식을 갖고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 바로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